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한복판 오래된 골목 하나에서 40년을 버텨온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화. 그리고 그녀가 지켜온 곳은 바로 정화빵집입니다. 새벽 4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 정화 씨의 하루는 이미 시작됩니다.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반죽을 치대는 손길.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이 루틴은 그녀에게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 그 자체였습니다. 정화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큰 꿈은 없었어요. 그저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 한 조각을 건네는 것.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빵집은 정화 씨에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학원비, 대학 등록금, 취직 준비. 정화 씨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을 열고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 그 모든 시간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하고 밥 먹고 자는 것. 그게 정화 씨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민수는 성공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고 결혼도 했어요. 정화 씨에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수는 어머니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엄마는 일하는 게 습관이잖아. 40년간 쌓인 희생은 아들에게 그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제 좀 쉬시지 그래요? 아들도 다 컸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요? 하지만 정화 씨에게 빵집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살아온 증거였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아이들에게 갓 구운 소보로빵을 건넬 때 단골 할머니가 오늘도 맛있네 하며 미소 지을 때 출근하는 직장인이 급하게 크림빵을 사가며 사장님 덕분에 아침 먹어요 할 때 정화 씨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정화 씨의 40년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도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도 혼자 버텨온 외로운 밤들도 모두 이 빵 안에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화 씨가 지켜온 이 작은 세계에 곧 낯선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 정화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화 씨가 카운터에서 단팥빵을 포장하고 있을 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화빵집 사장님이신가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회사 부장이었어요. 요즘 이런 오래된 빵집들이 정말 귀하거든요. 저희가 인수해서 브랜드화하면 사장님도 편하게 쉬실 수 있고 가게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화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빵집 팔 생각 없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몇 번 더 설득했지만 정화 씨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자는 명함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화 씨는 그 일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말 민수가 며느리와 함께 빵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정화 씨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커피를 내렸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나이도 있고 이제 그만 쉬셔야죠.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정화 씨가 서류를 펼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빵집 인수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미 정화 씨의 이름이 찍힌 도장이 있었어요. 민수야, 이게 뭐니? 엄마 명의 가게니까 제가 정리했어요. 계약금도 들어왔고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정화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엄마를 위해서예요. 매일 새벽부터 일하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마세요. 배려라는 이름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화 씨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늙은 어머니가 빵집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웠던 거였죠. 정화 씨는 말없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화 씨는 혼자 빵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반죽하던 나무 작업대를 쓰다듬었어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표면, 오븐 문 손잡이에 긁힌 자국, 벽에 붙은 낡은 메뉴판, 모든 것이 정화 씨의 시간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천천히 오븐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쓰다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제 나를 위해 굽자. 그날 밤 정화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로. 새벽 기차를 탔습니다. 정화 씨는 큰 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역을 떠났어요. 민수에게는 쪽지 하나만 남겼습니다. 잠시 쉬러 간다. 걱정 마라.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정화 씨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목적지는 남해였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친구가 살던 마을. 한번 놀러 갔을 때 정화 씨는 그곳의 바다가 참 좋았어요. 나중에 나이 들면 여기 와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했었죠. 그때는 정말 농담이었는데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파란 지붕에 작은 빈집이 보였습니다. 정화 씨는 마을 이장님께 부탁해서 그 집을 한 달 계약으로 빌렸어요. 집은 낡았지만 바다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정화 씨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은 저절로 새벽 4시에 눈을 떴고 손은 무언가를 반죽하고 싶어 근질거렸죠. 일주일 후 정화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빵을 굽자. 이번엔 나를 위해. 마을 구멍가게에서 밀가루와 설탕을 샀어요. 낡은 오븐 하나를 중고로 구했습니다. 파란 지붕집 앞에 작은 간판을 걸었죠. 정화의 작은 빵집. 처음 며칠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며 신기하게 쳐다만 볼 뿐이었어요. 정화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반죽을 치대고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으니까요. 밤에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외로웠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근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연히 빵집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언제 생겼어요? 소보로빵 하나를 사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이거 옛날 빵 맛이다. 그 선생님은 스마트폰으로 빵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남의 숨은 맛집 발견. 할머니가 직접 굽는 빵. 신기하게도 그 게시물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며칠 후부터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 빵집이에요? 인스타에서 봤어요.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에 들르기 시작했죠. 할머니 하나가 크림빵을 사 먹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좋아하겠네. 내일 또 올게요. 정화 씨는 다시 새벽마다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븐 문을 열 때마다 빵과 함께 작은 기쁨이 피어올랐죠.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정화 씨는 자신을 위해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에는 예전과 다른 맛이 배어 있었어요. 바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남해에서의 시간이 석 달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화 씨가 반죽을 치대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화 씨의 손이 멈췄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씻고 의자를 내밀었어요. 앉아라.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빵집, 낡은 오븐, 바다가 보이는 창문. 서울의 정화빵집과는 너무 달랐죠. 엄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이제 이해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화 씨는 민수의 눈을 피하며 조용히 오븐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뭘 이해했는데? 엄마한테 빵집이 뭔지 제가 몰랐어요. 그냥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엄마를 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편한 대로 한 거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도장 몰래 찍은 것도 정말 잘못했어요. 정화 씨는 오븐에서 방금 구운 소보로빵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빵이었죠. 접시에 담아 민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 게 아니라. 정화 씨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나도 그래야 하니까. 엄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화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화 씨는 가만히 손을 거뒀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난 내가 잘 되길 바라며 40년을 살았고 넌 잘 됐어. 그걸로 된 거야.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서울로 돌아가시죠. 민수야, 난 이제 나를 위해 빵을 굽고 싶어.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좋아서 하고 싶어. 정화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밀가루로 하얗게 물든 손.
주름이 깊게 패인 손. 그 손이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오지 마. 내일이나 잘해. 정화 씨는 돌아섰지만 목소리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떠나며 카운터에 묵직한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정화 씨는 봉투를 보고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오븐을 켰습니다. 새로운 반죽을 준비했죠.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소리가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정화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계속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용서구나. 창밖으로 민수의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화 씨는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남해의 봄은 서울보다 일찍 찾아왔어요. 벚꽃이 지고 유채꽃이 피고 바다는 더 푸르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작은 빵집 앞에는 이제 매일 아침 줄이 생겼어요. 사장님, 오늘은 뭐 나왔어요? 크림빵 5개 포장해 주세요. 저 서울에서 왔는데요. SNS 보고 왔어요. 정화 씨는 분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예전처럼 지치지 않았어요. 이 바쁨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정화 씨는 가게 문을 열기 전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손수 내린 커피 한 잔과 갓 구운 단팥빵 하나.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침을 음미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누려보는 여유였습니다. 이 맛이구나. 정화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유의 맛.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쪽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이 빵은 엄마 품처럼 따뜻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서울에서 4시간 걸려왔는데 후회 없어요. 한 장 한 장이 정화 씨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화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관광객도 늘고 다른 가게들도 장사가 잘 돼요. 고맙습니다. 정화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편이 뿌듯했어요. 40년 동안 한 사람만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더 이상 서울로 돌아가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가게 청소를 돕고 어머니가 내려준 빵을 먹으며 바다를 바라봤죠.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빵 맛이 달라졌어요. 더 맛있어요. 정화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행복이 들어갔거든. 그해 여름 한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서 촬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화 씨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빵이나 구울래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PD는 아쉬워했지만 정화 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주목받는 게 아니라 자기 속도로 사는 거니까요. 가을이 되었을 때 정화 씨는 파란 지붕집을 완전히 매입했습니다. 민수가 준 봉투 속 돈으로요. 엄마, 그 돈 쓰셨네요? 그래, 내 덕분에 내 집이 생겼다. 정화 씨와 민수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나눴습니다.
어느 새벽 정화 씨는 반죽을 치대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봄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요.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 중요한 건 용기라는 것. 5분 문을 여는 순간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화 씨는 따뜻한 빵을 꺼내며 미소 지었어요. 밀가루 냄새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자유의 향기로 느껴졌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작은 빵집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인생의 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문을 열기만 한다면요.